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오늘 사실은 저 기강 다지기, 아예 대통령이 작정을 하고. 자, 먼저 청와대부터. 네.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청와대부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잼프. 자, 오후 2시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종의 타운홀 미팅이 있었는데 함께 먼저 보실게요. 우리 사회자분 내가 박수 쳤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대통령 들어오십니다. 일어서세요. 박수 쳤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한 거예요? 아까 하시던데요? 이분도 약간 옛날 분이세요. 그래서 MC 자리를 제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드릴 말씀 목소리가 홍석천 씨네. 사실상 홍석천 씨가 MC 비슷하게 역할을 해주셨어요. 고마운데 방송 몇 번 해봤는데 네네. 굉장히 센스 있고 진짜 순발력 좋고 아는 게 많아요. 그럼요. 네. 사실 홍석천 씨를 제가 뉴스에서는 가장 처음 카밍아웃 직후에 2580에서 다루면서 인터뷰, 심도 있는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안 뵌 지가 꽤 됐는데 조만간 또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야 될 것 같은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몇 개만 좀 하이라이트만 좀 보여드릴게요. 연예인이 사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기 쉽지 않은데 고맙습니다. 대통령님이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이분이 이제 카밍아웃 거침없이 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런 거 성 정체성을 몰랐잖아요.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렇게 손도 잡고. 그 스타일이 아니셨나 본데. 친하게 지냈. 이분이 꽃미남 스타일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저희는 저 태자네 다. 이게 크면 안 돼 이게. 자, 손잡고 이렇게 소상공인들과 어떻게 하면 민생 경제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시 좀 힘내서 출발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홍석천 씨가 왜 나왔냐? 본인도 소상공인도 해보고 또 크게 읽었다가 또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나눕니다. 네, 함께 또 대화 들어보시죠. 그래서 후배한테 얘기해서 처음으로 제가 써봤는데 제 고깃집 무슨 말이냐면 되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한테 얘기해서 처음으로 제가 써봤는데 제 고깃집 사장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됩니까? 그랬더니 됩니다 하면서 바로 7만 원 긁으셨어요. 2번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되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 대통령이 힘줘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 코로나 부채를 좀 어느 정도 탕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돈 안 빌렸는데 난 돈 안 빌렸는데 왜 난 혜택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자영업 안 하고 돈 안 빌렸던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저항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그게 자영업자 잘못이냐, 다 빚진 게. 아까 얘기한 또 집합금지명, 제가 제일 먼저 그때 시작하긴 했지만, 온갖 규제를 가지고 영업시간 제한, 해가지고 사람들이 길이 안 다니까 영업 안 되고 장사 망하고 빚 늘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재정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죠. 즉, 온 국민이 다 감당했어야 된다, 그때. 근데 그때는, 저로서도 고난도 없고, 말을 들은 많이 했지만 결국 안 해줬는데, 조금밖에 안 해줬죠. 지금이라도 사실 그거는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건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니고, 진짜 자영업자를 잘 갚은 사람이든 못 갚은 사람이든 그 집단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일반, 빚지지 않은 국민들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되거든요. 이 점들을 저는 국민들께서 조금 용인을 해주시면 부채 청산 또는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좀 쉽지 않은 설득 대상이기는 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서 뭐 택시 하시는 분들이랑 만나보면 우리는 정말 따박따박 이자 갚느라고 힘든데 그거 왜 탕감을 해주냐, 이런 분들 제법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2023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갈 쯤부터 자영업자 폐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훨씬 더 힘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든지 버티다가 지원금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제 그게 끝이 나면서 만기는 연장을 이제 정부에서 2번째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고 하면서 폐업률이 점점 늘고 있는 거고, 악성 다중채무가 이제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빚을 빌려서, 사실은 여러 군데 빌린다는 뜻은 빌려서 또 이자를 막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목에 찼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제 나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약 21% 이상입니다. 전 세계 최고죠. OECD에서 평균으로 얘기하는 게 약 11%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부채 탕감도 중요한 얘기인데, 신규 창업 시에 우리나라처럼 사실 진입 장벽이 없는 나라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뭐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제품이면 제품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의 교육을 좀 이수하고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창업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죠. 미국에서는 신규 창업을 하는 단계까지 약 2만 불 정도, 한국 돈으로 요즘은 한 3천만 원 돈 되죠. 가게 전방 열기가 정말 어렵죠. 네, 미국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2만 불이 있었다, 이미 창업해서 끝났어요 벌써. 출발 다 한 거예요. 이런 준비된 창업에 대한 그런 교육 같은 게 우리 무료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심지어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대학 창업센터 이런 데 말고도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준비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저런 그 코로나 부채 같은 경우에 대한 탕감도 사실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직사회도 설득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실제 만나서 어떤 여론을 만들려고 직접 나서고 있는 게 좀 너무 수고스럽고 좀 안타깝다. 라고 느낄 정도로 사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부처에서.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밝혔어. 그래서 그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직접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이보다 앞서서 요 타운홀 미팅은 2시에 있었고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오늘 사실은 저 기강 다지기, 아예 대통령이 작정을 하고 핸드폰에다가 부처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어. 그래서 너 이거 했어? 너 저거 하라는 거 왜 안 했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다지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좀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는데, 핵심적인 내용 몇 개만 제가 추출해 봤거든요. 아니, 좀 전에 그 자영업자 그 채무 이제 탕감이라고 가면 비판하는 측에서, 발목을 잡는 측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근로이익을 꺾는다. 본인들이 잘못한 걸 남한테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황당하게 비판을 하는데, 대통령님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쓰러져서 엎어진 다음에 이렇게 세우려면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요.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될 때 살짝만 밀어주면 되거든요. 쓰러지지 않도록 같이 사회적으로 분담을 하자, 요 의미지, 스스로 노력도 안 하고 갚을 의지도 없는 사람을 뭘 도와준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서민 금융 관련해 가지고 조선일보와 같은 재벌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신문에서는 계속 이런 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아주 그냥 그 조금 전에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코로나 채무 이런 거 탕감하거나 보조해 주는데 되게 인색하잖아. 실제 그래서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결정적 오보, 악의적 오보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서민금융 관련해 가지고 연체율이 뭐 4명 중에 3명이다. 알고 봤더니 연장해서 계속 갚고 있는 맞아요. 거였어. 그러니까 연체율이 실제 일반 그 금융권의 연체율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하튼 그런데 우리가 좀 휘둘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